찰리 먼거는 한 문장으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설명했다. 직원처럼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이 말은 직업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월급을 받는 삶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먼거가 경고한 것은 직업이 아니라 사고방식이다. 그리고 이 사고방식은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깊게 더 오래 빠진다. 직원 사고방식은 단순히 회사에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정신구조를 말한다. 정해진 역할만 하면 된다. 지시받은 것만 하면 안전하다. 문제는 윗사람이 해결한다. 내 책임은 여기까지다. 이 사고방식은 처음에는 편하다. 안정감을 준다. 책임을 덜어준다. 하지만 먼거는 이 편안함이 장기적으로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직원 사고방식의 핵심은 외부 기준에 있다. 평가 기준은 회사, 보상 기준은 상사, 성장 기준은 연봉, 한계 기준은 직급. 이 구조에 익숙해지면 사람은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게 된다. 이 선택이 옳은가? 이 구조는 지속 가능한가? 이 일은 나를 성장시키는가? 먼거는 말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판단 속에서 산다. 이 순간 사고는 정지된다. 직원 사고방식의 가장 큰 함정은 안전하다는 착각이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 정해진 업무, 익숙한 환경, 예측 가능한 일상,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지금은 괜찮아.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어. 굳이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어. 하지만 먼거는 단호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바뀌는데 사고는 멈춰 있기 때문이다. 직원 사고방식의 가장 교묘한 점은 대가가 즉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도 월급은 들어온다. 당장 문제는 없다. 생활은 유지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고방식을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하지만 먼거는 이것을 지연된 비용이라 불렀다. 선택권의 감소, 기술의 정체, 판단력의 약화, 미래 옵션의 소멸. 이 비용은 10년 후, 20년 후 한꺼번에 청구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직원 사고방식에 가장 깊이 빠지는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성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평가를 중시하는 사람. 이들은 시스템 안에서 잘 작동한다. 하지만 먼거는 말했다. 시스템에 너무 잘 적응한 사람은 시스템 밖에서는 무력해진다. 이 사고방식이 한 사람의 잠재력을 조용히 봉인한다. 이 사고방식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문제를 발견해도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더 나은 방법을 떠올려도 괜히 나섰다고 느낀다. 이 구조를 의심하지 않고 규칙에만 순응한다. 이 순간 사람은 멈춘다. 성장이 멈추고 판단이 멈추고 미래의 가능성이 멈춘다. 먼거는 말했다. 직원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직업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다. 누구나 회사에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사고까지 맡길 필요는 없다. 직원 사고방식은 어떻게 사람의 판단을 망가뜨리는가? 왜 이 사고방식은 돈, 시간, 기회를 동시에 빼앗는가? 그리고 먼거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 구조를 벗어났는가? 직원 사고방식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돈을 빼앗지 않는다. 판단을 빼앗는다. 먼거는 말했다. 사람은 돈을 잃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판단을 반복해서 망한다. 이 블록에서는 직원 사고방식이 어떻게 사람의 판단 구조를 바꾸고 그 결과로 재정과 인생의 옵션을 서서히
소멸시키는지 설명한다. 예, 직원 사고방식의 첫 단계는 판단을 외부로 넘기는 것이다. 무엇이 중요한지 회사가 정한다. 무엇을 배우는지 직무가 정한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평가가 정한다. 이 구조에 오래 있으면 사람은 스스로 묻지 않는다. 이 선택이 나에게 유리한가? 이 기술은 10년 뒤에도 가치가 있는가? 멍거는 말했다. 판단을 맡기는 순간 당신의 미래도 맡기는 것이다. 직원 사고방식은 시간을 이렇게 본다. 출근 시간 제공, 퇴근 보상 수령, 이 프레임에 익숙해지면 사람은 시간의 확장성을 보지 못한다. 시간이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학습이 레버리지가 된다는 사실, 한 번 만든 것이 반복 수익을 만든다는 구조, 멍거는 말했다. 시간을 팔기 시작하면 자유를 사지 못한다. 이 인식의 차이가 장기 격차를 만든다. 직원 사고방식은 즉각적 보상에 맞춰져 있다. 월급, 성과급, 평가. 이 구조는 장기적 판단을 방해한다. 왜냐하면 장기 선택은 즉시 보상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학습, 실험, 축적, 구축. 멍거는 말했다. 즉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은 복리를 절대 얻지 못한다. 직원 사고방식에서 리스크는 나쁜 것이다. 실패, 불확실성, 책임. 그래서 사람은 리스크를 피하는 선택만 반복한다. 하지만 멍거는 리스크를 이렇게 정의했다. 관리되지 않은 리스크만이 위험하다. 직원 사고방식은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는다. 그냥 피한다. 그 결과 기회도 함께 피한다. 직원 사고방식의 가장 교묘한 점은 수입이 늘어도 삶의 구조가 그대로라는 것이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고정비. 구조는 무거워지고 선택지는 줄어든다. 멍거는 말했다. 고정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자유를 파괴하는 속도다. 이 구조는 사람을 더 깊이 묶는다. 직원 사고방식은 항상 안전을 말한다. 하지만 이 안전은 정체의 다른 이름이다. 같은 업무, 같은 사고, 같은 판단. 멍거는 경고했다. 세상이 변하는데 당신만 변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직원 사고방식이 사람을 멈추게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판단을 외부에 맡긴다. 시간을 교환제로만 본다. 즉시 보상에 중독된다. 리스크를 피하기만 한다. 수입이 늘어도 구조가 그대로다. 안전 속에서 정체된다. 이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실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멍거는 직원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항상 대안을 제시했다. 그 대안이 바로 주인 사고방식이다. 이 사고방식은 직업과 무관하다. 회사를 다녀도 가질 수 있고 혼자 일해도 가질 수 있다. 차이는 단 하나다. 누가 판단의 주체인가? 주인 사고방식의 첫 단계는 모든 선택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 일은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 이 선택은 장기적으로 유리한가? 내가 이 결정을 반복해도 괜찮은가? 멍거는 말했다.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항상 남의 게임을 한다. 주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직급과 무관하게 스스로 질문한다. 네, 직원 사고방식은 시간을 교환한다. 주인 사고방식은 시간을 투자한다. 오늘의 학습이 내일의 선택지를 늘리는가? 이 시간이 반복 수익을 만들 수 있는가? 이 노력은 나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가? 멍거는 말했다. 시간을 자산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당신의 인생은 복리로 움직인다. 이 관점의 변화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 주인 사고방식은 즉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성과가 늦게 와도 견딘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한다. 평가가 없어도 구조를 쌓는다. 멍거는 말했다. 지연된 보상을 견디는 능력은 부의 필수 조건이다. 이 사고방식은 사람을 조급함에서 해방시킨다. 주인 사고방식은 리스크를 없애려 하지 않는다. 관리한다. 작은 실험, 제한된 손실, 되돌릴 수 있는 선택. 멍거는 말했다. 통제된 리스크는 기회다. 직원 사고방식은 리스크를 회피하다가 기회를 잃는다. 주인 사고방식은 리스크를 설계해서 기회를 만든다. 주인 사고방식은 노력보다 구조를 중시한다. 자동화, 반복 가능성, 확장성. 멍거는 말했다. 노력은 한계가 있지만 구조는 성장한다.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항상 묻는다. 이 구조는 나 없이도 작동하는가? 내가 멈춰도 결과가 남는가? 이 질문이 노동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주인 사고방식의 핵심은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결과가 나쁘면 외부를 탓하지 않는다. 판단이 틀리면 구조를 수정한다. 멍거는 말했다. 책임은 부담이 아니라 통제의 다른 이름이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렇게 행동한다.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책을 동시에 생각한다. 남의 기준보다 자기 기준을 신뢰한다. 단기 평가보다 장기 축적을 우선한다. 이 작은 차이가 10년 후 엄청난 격차를 만든다. 직원 사고 방식과 주인 사고 방식의 차이는 명확하다. 판단의 주체, 시간에 대한 인식, 보상에 대한 태도, 리스크 접근 방식, 구조 중심 사고. 멍거는 말했다. 당신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항상 주인이 된다. 주인 사고 방식을 아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멍거는 이 지점을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 불렀다. 사람들은 실패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성과가 느리게 올 때 포기한다. 이 블록에서는 주인 사고 방식으로 전환한 뒤 사람들이 다시 직원 사고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이유를 해부한다. 주인 사고 방식의 초기 단계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거의 없다. 네, 수입은 그대로 시간은 더 많이 쓰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성과는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게 맞는 방향인가? 괜히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멍거는 말했다. 복리는 가장 먼저 인내를 요구한다. 이 구간을 견디지 못하면 사람은 다시 즉각적 보상이 있는 구조로 돌아간다. 주인 사고방식은 기술보다 먼저 정체성을 흔든다. 주변은 여전히 직원 사고방식, 대화 주제는 안정과 연봉, 조언은 괜히 튀지 말라는 말. 이때 사람은 내부 갈등을 겪는다.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다들 이렇게 사는데. 멍거는 말했다. 다수의 안심은 개인의 성장을 막는다. 이 충돌을 넘지 못하면 사람은 다시 안전한 집단 사고로 돌아간다. 주인 사고 방식으로 전환하면 어느 순간 작은 성과가 나타난다. 약간의 여유, 작은 인정, 초기 수익. 이때 가장 위험하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굳이 더 복잡하게 갈 필요 있나? 멍거는 경고했다. 작은 성공은 가장 교묘한 함정이다. 이 순간 규칙이 느슨해지고 구조는 무너진다. 직원 사고방식의 잔재는 외부 평가에 대한 집착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결과를 보여주고 싶은 욕구, 비교해서 이기고 싶은 충동. 주인 사고방식은 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멍거는 말했다.
외부 평가를 기다리는 순간 당신은 다시 직원이 된다. 근데 주인 사고방식은 항상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실패 가능성은 항상 있다. 기준은 스스로 세워야 한다. 이 피로가 누적되면 사람은 안정으로 도망친다. 먼 거는 말했다.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이 자유의 대가다. 아이러니하게도 주인 사고방식을 포기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완벽주의자다. 더 준비되면 시작하자. 더 확실해지면 움직이자. 먼 거는 단호했다. 완벽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다. 완벽주의는 행동을 멈추게 만든다. 주인 사고방식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진전, 정체성 충돌, 작은 성공의 유혹, 외부 평가 중독, 불확실성, 피로, 완벽주의. 이 6구간을 넘지 못하면 사람은 다시 직원 사고방식으로 돌아간다. 주인 사고방식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들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다. 의지를 쓰지 않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먼 거는 말했다. 의지는 신뢰할 수 없지만 구조는 배신하지 않는다. 이 블록에서는 직원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먼 거식 유지 장치를 공개한다. 주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감정으로 하지 않는다. 항상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이 선택은 장기적으로 유리한가? 반복해도 괜찮은가? 되돌릴 수 있는가? 최악의 경우에도 생존 가능한가? 먼 거는 말했다. 체크리스트는 지능을 대신하지 않는다. 실수를 막는다. 이 질문들이 충동을 차단한다. 주인 사고방식의 최대 적은 외부 평가다. 남의 속도, 남의 결과, 남의 기준, 이 정보는 판단을 흐린다. 먼 거는 말했다. 비교는 사고를 마비시킨다. 그래서 이들은 의도적으로 노출을 줄인다. 불필요한 SNS 차단, 과시적 정보 제거, 비교를 유도하는 환경 회피.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집중을 위한 설계다. 주인 사고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수입이 늘어도 여유가 생겨도, 기회가 보여도 규칙은 그대로다. 저축 비율, 투자 원칙, 지출 한계, 먼 거는 말했다. 규칙을 상황에 맞추는 순간 당신은 다시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고정규칙은 사고를 보호한다. 먼 거는 자동화를 사랑했다. 왜냐하면 자동화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저축, 자동투자, 자동비용관리. 이 구조에서는 결정할 일이 줄어든다. 결정이 줄어들면 실수도 줄어든다. 주인 사고방식은 항상 손실을 먼저 정의한다. 얼마까지 이룰 수 있는가? 어디서 멈출 것인가? 언제 철수할 것인가? 먼 거는 말했다. 손실을 정의하지 않으면 이익도 통제하지 못한다. 이 한계가 무모함을 막는다. 주인 사고방식은 방치하지 않는다. 분기별 점검, 규칙 준수 여부 확인, 구조 수정. 먼 거는 말했다. 방치된 시스템은 언제나 부패한다. 점검은 되돌림을 막는다. 사람은 환경보다 강하지 않다. 그래서 주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을 바꾼다. 소비를 부추기는 경로 제거, 학습을 유도하는 환경 구축, 선택지를 단순화. 먼 거는 말했다. 올바른 선택이 가장 쉬운 선택이 되게 하라. 주인 사고방식은 의지가 아니라 설계로 유지된다. 체크리스트, 외부 평가 차단, 고정규칙, 자동화, 손실 한계, 정기점검, 환경설계. 이 장치들이 작동하는 한 사람은 다시 직원 사고방식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찰리 먼거의 경고는 위협이 아니다. 조언도 아니다. 사실에 대한 통보다.
직원처럼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멈춘다. 그는 이 말을 수십 년간 반복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지점에서 인생을 정지시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멍거가 말한 멈춤은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직업을 잃는 것도 아니고 당장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멈춘다는 것은 성장의 방향이 사라지는 상태다. 선택지가 늘어나지 않고 판단의 범위가 좁아지고 미래가 과거의 반복이 되는 상태. 이 상태에서 사람은 열심히 살지만 앞으로 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직원 사고방식은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다. 멍거는 다르게 봤다. 직원 사고방식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위임하는 태도다. 판단은 조직의 위임, 방향은 시스템의 위임, 미래는 구조의 위임. 이 위임이 쌓이면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설계자가 아니다. 멍거는 말했다. if 시스템이 잘 돌아갈 때 사람은 가장 깊이 잠든다. 월급이 제때 들어오고 문제는 크지 않고 일상은 익숙하다. 이때 사람은 사고를 멈춘다. 왜냐하면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은 사람이 편할 때 조용히 구조를 바꾼다. 이 사고방식의 비용은 당장 청구되지 않는다. 10년, 20년 후 한꺼번에 나타난다.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사라지고 위험을 감당할 힘이 없고 구조를 바꿀 시간도 남지 않는다. 멍거는 말했다. 시간이 사라진 뒤에는 아무리 똑똑해도 되돌릴 수 없다. 중요한 오해가 있다. 주인 사고방식은 회사를 차리는 것이 아니다. 창업을 하라는 말도 아니다. 그것은 사고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판단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는 것, 시간을 자산으로 보는 것, 선택을 장기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 이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있든 멈추지 않는다. 멍거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스스로 판단하는가? 구조를 설계하는가? 반복 가능한 선택을 하는가? 감정보다 원칙을 따르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멈춘 사람이 아니다. 찰리 멍거의 경고는 돈에 대한 말이 아니다. 인생의 방향에 대한 경고다. 직원처럼 생각하면 안정은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선택지는 줄어든다. 주인처럼 생각하면 불확실성은 늘어난다. 하지만 인생은 확장된다. 멍거는 항상 두 번째를 선택했다. 당신의 직업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의 사고방식은 당신의 미래를 정의한다. 직원처럼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멈춘다. 하지만 판단을 되찾는 순간 당신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